안녕하세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란 20살 여성이에요. 오늘은 믿기 힘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늦은 저녁, 저는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이어진 강의로 지쳤지만 집에 가는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죠. 바람은 생각보다 차가웠고 길 위에는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는데 그 불빛 아래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엔 술에 취해 잠든 건가 싶었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니었죠. 청년은 몸을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들리세요? 조심스레 어깨를 흔들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손목에 손을 얹어보니 맥박은 느껴졌지만 약했고 숨결은 희미하게 이어지고 있었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안 되겠다. 구급차 불러야겠다. 손이 떨렸지만 주저할 수 없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급히 전화를 걸었죠. 짧은 통화였는데도 목소리가 떨려 몇 번이나 다시 말을 해야 했어요. 몇 분 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불빛이 골목을 비추며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황급히 청년에게 달려왔죠. 환자 상태는 의식소실. 혈압 확인하세요. 바로 이송합니다. 청년은 들것에 옮겨졌고 저는 그대로 서 있었어요.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데 이상하게 그럴 수 없었죠. 결국 구급대원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제가 발견했어요. 같이 가도 될까요? 네, 동승하셔도 됩니다. 구급차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어요. 기계음과 함께 짧은 지시가 이어졌죠. 저는 조용히 청년 곁에 앉아 눈길을 떼지 못했어요. 청년의 손등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손끝을 살짝 잡아주었죠. 낯선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곁을 지켜야 할 것 같았어요. 조금만 버티세요.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작은 목소리가 구급차 안에 흘렀어요. 스스로도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죠.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청년은 응급실 안으로 급히 옮겨졌고 저는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죠. 문틈으로 보이는 풍경만 바라보며 손을 꽉 움켜쥐었어요. 시간은 길게 늘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귀에 맴돌았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했죠. 얼마나 흘렀을까? 드디어 의사가 걸어 나왔어요. 큰 이상은 없습니다. 심한 탈진이에요. 며칠 쉬면 금방 좋아질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어깨에서 힘이 풀리며 긴 숨을 내쉬었어요. 눈가가 붉어졌지만 안도의 미소도 번졌죠. 청년은 병실로 옮겨졌어요. 흰 침대 위에 누워 잠든 모습은 고요했지만 아직 얼굴은 창백했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한동안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리려 했어요. 하지만 그대로 가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았죠. 조금만 더 있다 가야겠다. 저는 의자에 앉아 청년을 바라보았어요.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와 병실 바닥을 스쳤고 시계 초침만 조용히 흘렀죠. 저는 두 손을 모아 무언가를 기도하듯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곧 일어나실 거예요. 분명 괜찮아지실 거예요. 밤은 점점 깊어졌지만 저는 끝내 병실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남성은 쓰러진 다음 날 병실에서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흰 천장과 낯선 공기 속에서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죠.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길에서 쓰러지셨거든요. 남성은 순간 기억을 더듬었어요. 얼굴엔 여전히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혹시 날 도와준 게 당신이에요? 네.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남성은 힘겹게 미소를 지었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진심이 전해졌죠. 고마워요. 낯선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별일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짧은 대화였지만 병실의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저는 가방을 무릎에 내려놓고 다시 의자에 앉았죠. 그 남성은 이름이 민호라고 소개를 했어요. 민호는 이틀 정도 입원하며 몸을 회복했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강의가 끝나면 병원에 들르곤 했죠. 책을 펴놓고 과제를 하다가 민호가 말을 걸면 대답했고 때로는 짧은 웃음도 나누었어요. 학생이에요? 네. 대학 다녀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에요. 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밖을 바라봤죠. 저는 아버지랑 단둘이 살아요. 회사 일을 돕고 있었는데 무리했나 봐요. 저도 엄마랑만 지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말은 짧았지만 서로의 빈자리를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민호는 짧게 웃음을 지었죠. 시간이 흐르며 민호의 얼굴에 점점 생기가 돌았어요. 서윤이 가져온 과자를 나눠 먹기도 했고 함께 드라마 얘기를 하기도 했죠. 병실 안은 생각보다 따뜻한 분위기로 채워졌어요. 혹시 내가 너무 귀찮게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그냥 오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민호는 피식 웃었어요. 저의 대답은 의외였지만 마음은 편안해졌죠. 어느 저녁 저는 노트북을 펼쳐 과제를 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잠시 그녀를 지켜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원래 이렇게 성실해요? 그냥 해야 하니까요. 안 하면 뒤처지거든요. 짧은 농담 같았지만 대화 속에서 서로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민호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저도 크게 웃음을 터뜨렸죠. 태연 이야기가 오가던 날 민호는 창밖을 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저 태어나면 밥 한번 같이 먹을래요?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서요. 밥이요? 네, 좋아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의 얼굴엔 오랜만에 진심 어린 웃음이 번졌죠. 퇴원 전날 저는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을 찾았어요. 민호는 웃으며 받아들었고 과일을 하나 베어 물며 장난스럽게 말했죠. 이제는 환자라기보다 친구 같은데요? 그럼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다만 내일부턴 병실에서 못 봐요. 두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은 병실을 가득 채웠고 낯선 인연을 조금 더 가까운 자리로 옮겨주었죠. 태어날 아침 두 사람은 병원 앞에서 마주 섰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눈빛은 이미 많은 것을 말해 주었어요. 곧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약속 잊지 마세요. 네, 약속했으니까요. 그들의 발걸음은 각자의 길로 향했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처음은 우연이었지만 단순한 우연이라 하기엔 특별한 만남이 되었어요. 민호는 병원에서 나온 뒤 며칠 동안 집에서 몸을 추스르고 있었어요. 컨디션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죠. 그 사이 저는 틈틈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어요. 약속했던 날 두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다시 만났어요. 작은 테이블 위엔 김이 오르는 찌개와 따뜻한 밥상이 올려져 있었죠. 저는 숟가락을 들며 민호를 바라봤어요. 생각보다 밥 잘 먹네요. 회복된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제가 원래 잘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금방 힘이 나요. 민호는 짧게 웃었어요. 저도 따라 웃으며 국을 한술 떴죠. 말은 많지 않았지만 어색함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호는 잠시 숨을 고르듯 고개를 숙였어요. 한동안 머뭇거리던 그는 결국 입을 열었죠.
아버지가 꼭 한번 뵙고 싶어 하셔요. 고맙다고 저녁 대접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순간 망설임이 스쳤지만 민호의 진지한 표정이 마음을 움직였죠. 제가 가도 괜찮을까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눈빛엔 안도감이 담겨 있었죠. 며칠 뒤 저녁, 저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식당에 들어섰어요. 안쪽 자리엔 민호와 그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의 아버지는 단단한 체구와 깊은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서윤이 다가가 인사를 하자 그의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의 얼굴엔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고마움이 함께 묻어 있었죠. 아이고, 서윤 양이구나. 우리 민호를 살려줬다면서. 정말 고마워.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시선을 잠시 내리깔았다가 조용히 웃었죠. 별일 아니에요. 마침 제가 지나가다 발견한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허 소리를 내며 웃었어요. 그러면서도 눈빛은 단단하고 깊었죠. 아무리 그래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텐데. 덕분에 우리 민호가 이렇게 앉아있네. 민호는 아버지의 말에 조금 쑥스러웠어요. 저는 두 손을 모으며 대답 대신 웃음을 보였죠.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이어졌어요. 그의 아버지는 민호의 건강을 챙기면서 서윤에게도 질문을 던졌죠. 대학생이라 했지? 전공은 뭐야? 사회복지 전공이에요.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태도는 진심이었죠. 저도 점점 긴장이 풀어졌어요. 밥상이 거의 비워질 때쯤 그의 아버지는 지갑을 꺼내려다 다시 내려놓았어요. 대신 서윤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을 이어갔죠. 오늘은 내가 대접하는 거야. 앞으로도 종종 보자고. 민호랑도 계속 잘 지내주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웃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죠. 민호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편안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민호뿐 아니라 그의 아버지와도 인연을 이어갔어요. 그의 아버지는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어 서윤을 따뜻하게 대해주었죠. 저의 성실함과 차분한 성품이 마음에 든 거예요. 민호는 그런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안도했어요. 자신의 삶에 서윤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의 아버지는 서윤을 만난 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을 살려준 은인이라는 사실이 무엇보다 크게 다가왔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서윤을 따뜻하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민호는 퇴원 후에도 서윤과 자주 만났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눴죠. 서로의 하루를 가볍게 이야기하는 시간은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아버지도 서윤 씨 얘길 종종 하세요. 덕분에 마음이 놓인다고요? 제가요? 그런 말씀까지. 저는 머쓱하게 웃었어요. 민호는 대답 대신 따뜻한 눈빛을 보냈죠. 며칠 뒤 그의 아버지는 서윤을 직접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나섰어요. 민호도 함께였죠. 차 안의 공기는 의외로 편안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소소한 얘기를 이어갔어요. 그러다 잠시 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꺼내 전화를 받았죠. 그 순간 화면에 배경사진이 또렷하게 드러났어요. 사진 속에는 중년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의 어머니였죠. 그의 아버지의 눈이 그 순간 굳어버렸어요. 그 사진 누구지? 그의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어요. 민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죠. 그러나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아, 제 엄마예요. 저 혼자 키워주셨거든요. 그의 아버지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얼굴 근육이 굳었죠. 민호는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짧은 정적 뒤 그의 아버지는 애써 웃음을 지었어요. 가슴 속에선 오래된 기억이 요동쳤지만 겉으론 드러낼 수 없었죠. 아, 그렇구나. 참 따뜻해 보이는 분이네. 짧은 말 뒤 그의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시선은 멀리 고정되어 있었죠. 저는 아무렇지 않게 미소를 지으며 통화를 마쳤어요. 민호는 농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풀었죠. 두 사람은 웃었지만 그의 아버지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집 앞에 도착하자 저는 인사를 했어요. 오늘 태워주셔서 감사했어요. 조심히 들어가요. 내일 또 연락할게요. 서윤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차 안엔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민호는 편안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죠. 그는 두 손을 운전대에 올린 채 한참 움직이지 못했어요. 민호는 아버지의 침묵이 낯설었어요. 그러나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죠. 피곤한 거라 생각하며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밤 그의 아버지는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을 꺼냈죠.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자신과 한 여인이 서 있었어요.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저의 어머니였어요. 오래전 기억이라 잊은 줄 알았지만 오늘 본 순간 모든 게 선명히 떠올랐죠. 그의 아버지는 떨리는 손끝으로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민호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알지 못했어요. 그의 아버지는 요즘 들어 웃음이 줄어들었어요. 민호와 서윤이 함께 있는 모습은 환하게 빛나는데 마음속은 어두운 구름이 드리워진 듯 했죠. 저의 휴대폰에서 스쳐보았던 사진이 계속 떠올랐어요. 낯설지 않은 얼굴, 오래전 기억 속에 남아있는 미소. 머릿속 어딘가 깊은 곳에서 잊었던 장면들이 불쑥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설마 아니겠지. 그의 아버지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민호는 아버지의 그런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식탁에 앉아도 대화가 줄었고 집안에서도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러나 민호는 차마 묻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가 무언가를 품고 있을 땐 건드리지 않는 게 낫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사이 민호와 저의 사이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수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카페에 들러 얘기를 나누고 늦은 저녁엔 분식집에 앉아 라면을 함께 먹었죠. 처음에는 어색했던 시간이 이제는 당연해지고 있었어요. 서윤아, 우리 이제 말 좀 편하게 하자. 나이 차이도 별로 없는데 존댓말만 하니까 멀게 느껴져. 갑자기 그래도 돼? 그럼 내가 오빠인데 괜찮아. 너도 그냥 편하게 해. 알겠어. 민호 오빠. 짧은 대화였지만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어요. 민호는 오빠라는 호칭이 귀에 오래 맴돌았고 저는 쑥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눈을 피했죠. 서로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어난 순간이었어요. 그 후로 두 사람은 더 자연스럽게 얘기했어요. 사소한 농담에도 웃음이 터졌고 말이 끊겨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죠. 침묵조차 편안한 공기로 바뀌어 있었어요. 둘은 점점 서로에게 기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어요. 겉으로는 미소를 보였지만 마음속은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죠. 밤이 되면 방에 들어가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을 꺼내 들곤 했어요.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은 희미하게 발해 있었지만 미소만큼은 또렷했어요. 그 표정이 저의 어머니와 겹쳐 보였어요.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마음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의심이 고개를 들었죠. 아니야, 우연일 거야. 세상에 닮은 얼굴이 얼마나 많은데. 혼잣말은 방 안에 흩어졌어요. 그러나 목소리엔 힘이 실리지 않았어요.
의심은 이미 씨앗처럼 심겨져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어요. 민호는 그런 아버지의 변화를 곁에서 지켜봤지만 끝내 묻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민호와 함께 웃으며 하루를 채워갔죠. 두 사람의 웃음은 잦아졌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한결 깊어졌어요. 어느 저녁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을 때에도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민호와 저는 소소한 대화를 이어갔지만 그의 아버지는 젓가락만 움직이며 멍하니 있었다죠. 겉으론 웃음을 보였지만 눈빛은 멀리 과거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요즘 서윤이 덕분에 제가 많이 웃어요. 같이 있으면 편해져요. 그래, 그렇구나. 서윤 양, 고맙네. 저도 민호 오빠랑 있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그 순간 그의 아버지의 가슴은 묘하게 저려왔어요. 아이들의 웃음이 반가우면서도 이상하게도 더 두려워졌어요.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곧 드러날 것만 같았죠. 밤이 깊어지자 그의 아버지는 혼자 방에 틀어박혔어요. 서랍을 열고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설마 정말 너였던 거냐? 중얼거림은 방 안을 맴돌았어요.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지울 수 없는 불안이 서려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지만 마음속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어요. 그 사이 민호와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말을 놓고 난 뒤로는 더 편안하게 대화했고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무겁게 가라앉는 침묵만 남아 있었어요. 시간은 흘러 어느덧 주말이 되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며칠 동안 갈등을 거듭하다가 결국 결심했죠. 더 이상 혼자 의심만 품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직접 확인해야 마음을 가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는 민호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어요. 단순히 아들을 위한 자리인 듯 말했지만 속뜻은 달랐죠. 서윤과 어머니까지 함께 초대하기로 했어요. 민호야, 이번 주말에 서윤 양이랑 어머니 모시고 같이 저녁 먹자. 내가 제대로 대접하고 싶다. 정말요? 서윤이도 좋아할 거예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민호는 서윤에게 연락을 했어요. 뜻밖의 제안에 저는 놀랐지만 곧 웃으며 수락했죠. 어머니에게도 전하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민호 오빠 아버지가 같이 저녁 먹자고 하셔. 갑자기라 조금 당황스럽네. 그래도 고마운 자리인데 거절할 수야 없지.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네 사람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어요. 주말 저녁 도심의 단정한 한 식당. 따뜻한 조명이 식탁을 감싸고 있었죠. 먼저 도착한 그의 아버지와 민호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잠시 후 서윤과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죠. 그 순간 그의 아버지의 시선이 그대로 멈췄어요. 오래전 기억 속에서 떠나간 그 얼굴. 젊은 날의 웃음을 간직한 채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습이 눈앞에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의 심장은 크게 뛰었고 손끝은 떨렸어요. 저의 어머니 역시 걸음을 멈췄어요. 의자에 앉아있던 그의 아버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깜짝 놀라며 얼굴빛이 굳어졌죠. 숨이 멎는 듯한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서윤이랑 어머니 오셨어요. 민호 오빠 늦어서 미안해.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나 어른 둘은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얼굴은 금세 굳어버렸죠. 어서 오세요.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오갔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아이들은 눈치채지 못한 채 밝게 웃고 있었죠. 식탁 위에 음식이 차려졌지만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민호와 저는 즐겁게 대화하며 분위기를 띄웠어요. 민호는 학교 얘기를 꺼냈고 저는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했죠.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식당은 따뜻하게 채워지는 듯 보였어요. 아버지, 서윤이 요즘 제일 큰 힘이에요.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저도 민호 오빠 덕분에 하루가 가벼워져.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 저의 어머니는 웃음에 쉽게 동참하지 못했어요. 젓가락을 움직이면서도 눈빛은 서로를 피했죠. 둘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기억과 지금의 현실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식사는 이어졌지만 공기는 결코 편하지 않았어요. 민호와 저는 부모들이 왜 어색한지 알 수 없어 잠시 의아했지만 곧 대화를 이어갔죠.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오래전의 과거가 지금 눈앞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아이들을 위해 침묵을 선택했죠. 아무렇지 않은 척 숟가락을 옮겼지만 속은 퐁퐁처럼 요동치고 있었어요. 그날 식사는 그렇게 끝까지 이어졌어요. 겉으론 평범한 저녁처럼 보였지만 네 사람의 마음은 모두 다른 길을 걷고 있었죠. 특히 그의 아버지와 그녀의 눈빛은 짙은 그림자를 담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는 끝났지만 네 사람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어요. 겉으론 웃으며 식사를 마쳤지만 그의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는 각각 다른 방에서 오래도록 눈을 감지 못했죠. 그의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을 열고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죠. 그 안에는 지난 세월 동안 손대지 않았던 종이 한 장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낡은 쪽지 위에는 짧지만 뚜렷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아기는 혼자서 키울게. 그때 당시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단순한 분노의 표현쯤으로 여겼어요. 마지막 말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렸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저의 얼굴,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오늘 저녁의 충격적인 재해가 모든 조각을 맞춰주고 있었어요. 그 문장이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진실이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죠. 그 아이 서윤이었던 거냐? 목소리는 낮게 떨렸어요. 손끝은 쪽지를 움켜쥔 채 파르르 흔들렸죠. 눈앞이 아득하게 흐려졌어요. 한편 저의 어머니도 집에 돌아와 방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손을 덮개처럼 얼굴에 얹고 깊은 숨을 내쉬었죠. 마음속에 파도처럼 몰려드는 감정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녀는 너무 어릴 때 민호를 아버지에게 보냈어요. 그렇게 떠나보내고 나서는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오늘 식탁 건너편에서 마주친 청년이 자기 아들이었는데 처음엔 몰라봤어요. 내 아들을 눈앞에 두고도 몰라보다니 내가 어떻게. 짧은 중얼거림에 눈물이 따라 흘렀어요.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아들의 눈빛은 여전히 어릴 적 모습과 닮아 있었어요.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자신이 더 미웠죠. 민호와 저는 부모들의 낯선 기류를 알 수 없었어요. 서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죠. 불안한 마음은 여전했지만 두 사람은 오히려 서로에게 더 기대고 있었어요. 오늘 아버지 뭔가 좀 이상했지? 계속 긴장한 얼굴이었어. 우리 엄마도 그래. 평소엔 안 그러는데 오늘따라 차갑게 굳어 있었어. 이유는 모르겠는데 너랑 있으면 불안이 좀 사라져. 같이 있으면 편하니까? 나도 그래. 그래서 더 자주 보고 싶어져.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은 더 끈끈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죠. 그의 아버지는 쪽지를 다시 접어 서랍 속에 넣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도무지 진정되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는 단순한 불안이었다면 오늘부터는 명확한 의문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저의 어머니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어요.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였던 민호가 있었죠.
그 작은 얼굴을 쓰다듬으며 오늘 식탁에서 마주한 청년의 눈빛을 떠올렸어요. 민호야, 너가 이렇게 컸구나. 그런데 나는 내 아들을 몰라봤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묻혀 사라졌어요. 오래전 선택이 지금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두 집의 어른들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어요. 한쪽에선 쪽지를 붙잡은 채 무너지는 그의 아버지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선 앨범을 안고 눈물 짓는 저의 어머니가 있었죠. 민호와 저는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도 서로에게 기댄 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그의 아버지와 저의 어머니는 각자 마음속 무거운 짐을 안고 지냈죠.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혼자 남으면 숨이 막히듯 답답했어요. 반대로 민호와 저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말투가 한결 자연스러워졌고 만나는 일이 당연해졌죠. 하루의 시작과 끝에 서로가 먼저 떠오르는 사이가 되었어요. 서윤아, 있잖아. 너랑 있으면 그냥 마음이 편해. 가족보다도 더 잘 맞는 것 같아. 나도 그래. 오빠랑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든든하고 그냥 힘이 나.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의 거리는 확실히 더 가까워졌어요.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만큼은 모든 게 사라졌죠. 민호는 가끔 미래 얘기를 꺼냈어요. 저는 처음엔 웃으며 넘겼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맞장구를 치고 있었죠. 둘은 함께 있으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른들의 마음은 달랐어요. 그의 아버지는 밤마다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쪽지를 꺼내 들었죠. 아기는 혼자서 키울게. 그 문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무겁게 다가왔어요. 그땐 그냥 흘려들었는데 그게 진실이었을 줄이야. 목소리는 낮게 떨렸어요. 손끝은 종이를 꽉 쥔 채 미세하게 흔들렸죠. 그가 오랫동안 애써 무시했던 진실이 이제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저의 어머니 역시 밤마다 앨범을 꺼내 들었어요. 갓난아기였던 민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죠. 식탁에서 마주친 청년이 바로 그 아들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억눌렀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 아들을 눈앞에 두고도 몰라보다니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었을까? 후회와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숨을 제대로 쉬기조차 힘들었죠. 그녀는 너무 어린 나이에 아들을 떠나보냈어요.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눈앞에 성인이 된 아들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민호와 저는 부모들의 사정을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서로에게 더 기대며 불안을 잊으려 했죠. 서로 곁에 있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우리 그냥 이렇게 지내면 되는 거겠지? 같이 있으면 괜찮잖아. 응, 난 그걸로 충분해. 오빠가 옆에 있으면 다른 건 다 괜찮아. 그 말은 두 사람의 마음을 단단히 묶어주었어요. 웃음 속에서 희망을 보았죠. 그러나 어른들의 눈빛은 갈수록 무거워졌어요. 그의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봤어요. 손에는 낡은 쪽지가 쥐어져 있었죠. 저의 어머니는 방 안에서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린 채 흐느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웃었어요. 며칠이 흘렀지만 그의 아버지의 마음은 한순간도 편해지지 않았어요. 밤마다 책상 서랍을 열고는 낡은 쪽지를 꺼내 들었죠. 아기는 혼자서 키울게. 짧은 글씨가 빛바랜 종이 위에 남아 있었어요. 그는 한참을 종이만 바라봤어요. 당시에는 단순한 화풀이로만 생각했어요. 이혼 과정에서 흘린 말이라고 여겼고 더 묻지도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 문장이 단순한 말이 아니었음을 이제는 직감할 수 있었어요. 민호와 서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볼수록 마음속 의심은 점점 더 커졌어요.
닮은 얼굴, 어색했던 식사 자리, 그리고 그녀의 눈빛.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죠. 결국 그의 아버지는 결심했어요. 더는 혼자 끙끙 앓을 수 없었어요.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그의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무게에 끝내 자리를 수락했어요. 작은 카페 구석, 늦은 저녁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말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다 식어버린 찻잔만 앞에 놓여 있었죠. 당신 그날 식탁에서 보고 알았어. 내 서랍에 아직 그 쪽지가 있어. 아기는 혼자 키운다고 했던 말, 그게 진심이었지. 저의 어머니는 손을 꼭 잡았어요. 입술은 떨렸고 눈은 흔들렸죠. 결국 낮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땐 이미 내 뱃속에 아이가 있었어. 그게 서윤이야. 그의 아버지의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손끝이 파르르 떨렸고 숨은 거칠어졌죠. 가슴을 눌러오던 불안이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어요. 그럼 민호와 서윤 두 아이가 다 같은 피를 나눈 남매야. 너는 민호를 지켰고 나는 서윤을 지켰어. 그렇게 각자 살아왔지.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밖에서는 웃음소리와 발자국이 오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왜 그땐 말하지 않았어? 그때 나는 지쳐 있었어. 우리 사이는 이미 무너져 있었고 너도 매일 회사 일로 지쳐 있었지.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아이가 있다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 그의 아버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죠. 시간은 잠시 멈춘 듯 고요했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지? 민호는 나만 믿고 컸어. 서윤이도 그래. 아버지에 대해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어. 나만 바라보고 자랐어. 그래서 지금이 더 두려워. 두 사람의 목소리는 갈라졌어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죠. 그래도 말해야겠지. 그래. 숨기면 더 큰 상처가 될 거야. 늦었어도 우리가 직접 말해야 해. 두 사람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처가 크더라도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거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그의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지만 눈빛은 멀리 과거에 머물러 있었어요. 저의 어머니는 두 손을 꽉 쥔 채 걸음을 옮겼죠. 민호와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어요. 서로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편안했죠. 그러나 곧 그 웃음은 무거운 진실과 마주하게 될 거였어요. 늦은 저녁 다시 네 사람이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자리였지만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웠죠. 민호와 저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고 두 어른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만 지키고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숟가락을 잡았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손을 모으며 숨을 고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민호야, 서윤아. 오늘은 웃으면서 밥 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라 너희가 꼭 들어야 할 얘기가 있다. 민호는 긴장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저는 옆에서 어머니의 손등을 붙잡았지만 그녀는 손을 움켜쥔 채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죠. 얘들아,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내가 너 아버지랑 부부였어. 민호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어요. 저는 숨을 삼키며 고개를 돌렸죠. 민호야, 너가 아주 어릴 때 너 엄마가 집을 떠났지. 근데 그때 이미 또 다른 아이가 있었어. 그 아이가 바로 서윤이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민호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눈을 피했죠. 심장은 거칠게 뛰었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어요. 그럼 우리 둘이, 그래,
너희는 같은 피를 나눈 남매다. 민호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눈앞이 흐려지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짧은 대사였지만 그 무게는 두 아이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어요. 엄마, 진짜야? 서윤아, 미안해. 엄마는 그냥 너를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 사실 말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너 눈을 보면 미안해서 못했어. 민호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움켜쥐었어요. 아버지를 향해 시선을 들었지만 입술은 파르르 떨렸죠. 아버지, 왜 이제야 말하셨어요? 민호야, 아버지는 너가 상처받을까봐 겁이 났다.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 근데 결국 더 큰 아픔을 만들고 말았구나. 민호의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흐느끼며 어깨를 떨었고 어머니는 손을 뻗어 붙잡으려 했지만 차마 닿지 못했죠. 엄마,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왜 이런 얘기를 이제야 듣는 거야? 서윤아, 엄마가 수백 번은 마음속으로 연습했어. 너 앞에 앉으면 꼭 말해야 한다고 다짐했는데 정작 너 눈을 보면 아무 말도 못했어.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식탁 위엔 깊은 정적만 흘렀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저는 울음을 삼키려 했지만 끝내 흐느낌이 새어나왔죠. 두 어른도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금까지 나눈 웃음과 기억이 한순간에 낯설게 변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엔 혼란과 상처만 가득했죠. 그의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움켜쥐었다가 이내 놓았어요. 그는 아들을 똑바로 보지 못했고 저희 어머니도 딸의 눈을 피해 고개를 숙였죠. 두 사람의 마음속엔 후회와 죄책감이 넘쳐 흘렀어요. 민호와 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입술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그 눈빛에는 수많은 질문과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부모의 고백은 아이들의 삶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진실이었어요. 네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식탁 위 음식은 차갑게 식어갔어요.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고 눈물과 침묵만이 네 사람을 묶고 있었죠. 진실이 드러난 뒤로 며칠 동안 집안은 고요했어요. 민호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저도 집에서 울음을 삼키다 지쳐 겨우 잠이 들곤 했죠. 두 청년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아들 방 앞을 수십 번이나 서성이며 손을 뻗었다가 이내 거두어들였어요.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죠. 저의 어머니도 딸 곁을 떠나지 못하고 부둥켜 안은 채 함께 울며 스스로를 탓했어요.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두 어른은 깨달았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무게를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걸, 아이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곁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았죠. 한참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네 사람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어요. 이전처럼 숨막히는 침묵만 흐르진 않았어요. 아직 상처는 선명했지만 서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민호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너한테 너무 늦게 말했어. 그의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어요. 단단하던 표정은 온데간데였고 후회와 애틋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죠. 아버지, 아직 마음이 정리되진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이 말 꺼낸 건지는 알겠어요. 민호는 눈을 피했지만 손끝은 조금씩 풀리고 있었어요. 꽉 움켜쥐던 주먹이 느슨해졌다는 건 마음의 벽이 아주 조금은 흔들렸다는 뜻이었죠. 서윤아, 엄마가 너를 혼자 키운 게 자랑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올 줄 정말 몰랐어. 정말 미안하다. 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그러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떨궜죠. 엄마, 난 많이 힘들었어. 근데 엄마가 날 지키려고 했다는 건 알겠어. 그래서 미워하려 해도 잘 안 돼.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손을 놓지 못한 채 눈물을 쏟아냈죠. 시간은 그들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조금씩 붙잡아주고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죠. 민호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한때는 아무렇지 않게 웃고 떠들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마음속에 얽힌 감정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피로 이어진 가족이라는 사실이 두 사람을 천천히 이어주고 있었죠. 서윤아, 아직 혼란스럽다. 그래도 너가 내 옆에 있는 건 다행이야. 나도 그래. 오빠가 있어서 덜 무서워. 두 사람은 눈물이 맺힌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웃음을 지었어요. 아픈 진실 속에서도 이제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로 한 거죠. 그의 아버지와 저의 어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못이 아이들을 아프게 했지만 이제라도 진실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어요. 네 사람은 그렇게 조금씩 서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길이 열리고 있었죠. 시간은 잔인하게도 흘렀지만 동시에 약이 되기도 했어요. 진실이 드러난 뒤로 흘러간 날들은 네 사람에게 길고 고된 시간이었지만 그 속에서 조금씩 서로를 향해 마음이 열리고 있었죠. 민호는 예전처럼 밝게 웃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면 이제는 피하지 않았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직 곁에 있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그의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더 이상 말로 변명하지 않고 행동으로 곁을 지키려 했어요. 저는 눈물을 덜 흘리게 되었고 어머니와 나누는 대화가 조금씩 길어졌어요. 밤늦도록 차를 마시며 예전에는 묻지 못했던 질문을 꺼내놓고 대답을 들었죠. 그 속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지켜내려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민호와 서윤 둘은 한때 남매인지도 모르고 웃고 떠들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그 웃음이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오빠와 동생으로서 서로를 의지하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된 거죠.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조심스레 제안을 꺼냈어요. 우리 다 같이 밥 먹자. 이번엔 그냥 밥상이 아니라 진짜 가족끼리 먹는 밥상으로. 민호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웃었죠. 그날 저녁 네 사람은 다시 같은 식탁에 앉았어요. 서툴지만 서로에게 반찬을 덜어주며 작은 대화를 이어갔죠. 오빠, 이거 좀 먹어. 맛있다. 응, 고마워. 너도 많이 먹어. 짧고 단순한 대화였지만 따뜻한 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와 저의 어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죠. 식사가 끝난 뒤 그의 아버지가 조용히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호야, 서윤아. 아버지는 이제야 용기를 냈다. 앞으로는 후회하지 않고 너희와 함께 살면서 좋은 시간을 만들고 싶어. 서윤아, 엄마도 그래. 이제는 너한테 숨길 게 없어. 너가 언제든 기대고 싶을 때 기대도 괜찮은 그런 엄마가 될게. 저는 눈물이 맺혔지만 예전처럼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미소를 띄우며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 이제 괜찮아. 오빠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 이제 알았어. 민호는 그 말을 듣고 동생을 바라보며 짧게 웃었어요. 그래, 너 옆에 내가 있고 우리 곁에 부모님이 있으니까 이제 좀 나아질 것 같아. 그 말에 식탁 위엔 오랜만에 웃음이 퍼졌어요. 짧고 조심스러운 웃음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가족의 웃음이었죠.
시간은 더 흘러 네 사람은 작은 일상을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함께 장을 보고 저녁을 만들어 먹고 밤이면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서툴고 어색했지만 조금씩 익숙해졌고 서로의 자리가 채워지고 있었어요. 민호는 생애 처음으로 엄마라는 존재를 얻었고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와 오빠를 얻었어요. 그의 아버지와 저의 어머니는 오래전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았죠.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분명 이전보다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이 네 사람을 버티게 했고 앞으로 살아갈 힘이 되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 네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머물지 않았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믿을 수 없는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